어제 국회가 박성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당마저 이렇게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례는 저는 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장관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저는 엄중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처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것을 참고용 의견으로 치부하고 상권 분립하에 있는 이 국회의 기능 또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장관의 임명 강행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 청문회 인사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또한 보고 있습니다. 출범 4개월이 넘도록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이 정부의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인사 무능의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능, 부실, 또 코드 집착, 독선 인사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보 무능의 대명사가 된 청와대 안보라인, 또 코드 보훈 인사 일색의 행정부, 이제는 그것을 넘어 사법부까지 특정 정치적 이념 인사로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편향된 코드 인사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또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은 아무런 자격 검증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뭐하고 있는 분이십니까? 책임 총리 운운했던 분이 이제 이러한 인사 참사, 인사 난맥의 와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했다는 얘기를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 해임을 건의했다는 이런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저나 국민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권은 전임 정권의 인사를 수첩 인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정작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 제청을 누가 어떻게 추천하고 또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또 그런 시스템이나 있기나 한 건지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대탕평 인사는 고사하고 또 시스템 인사는 고사하고 인사 추천 실명제, 5대 비리 원천 배제 같은 공약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홀로 코드 인사는 결국 본인이 하는 것만이 뭐든지 옳다고 판단하는 독선적 영웅 의식에서 기초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제 지지율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또 오만에서 취한 데서 벗어나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나홀로 달리는 이 독주의 근본적 원인이 있는 이 인사 난맥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은 이러한 국회의 표결로서 결정난 헌재 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도 각종 논평을 보면 국회 모독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히 대통령이 인사를 했는데 국회가 반기를 들을 수 있느냐, 이러한 식의 저는 반의회주의적 행태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는 성도착적 의식을 갖고 또 야당과 언론은 물론이고
또 여성계와 또 현직 장관까지 경질을 요구하는 일개 행정관을 아직도 곁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왕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이런 인사의 난맥상에 대해서 정말 겸허한 자세로 대통령이 국민께 인사 시스템을 점검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인사 참사를 겪으면서도 저는 그 어떠한 반성이나 겸허한 자세는커녕 갈수록 국회와 야당 탓을 하면서 도저히 청와대와 여당 대표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극언을 하고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협치가 되겠습니까? 또 이 정권의 독주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여당부터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총체적 인사 난국을 초래할 정치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통령께 상황의 심각성을 직언하는 여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인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운 라인업으로 교체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이상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명수 후보자는 안 됩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이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성을 제기합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들이 동성애 반대 금지법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또 공정성을 가져야 될 이 대법원장이 저는 사법부 독립이 전례 없이 훼손되고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의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흘 전 11일 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비슷한 결과가 있었던 30년 전 1988년 7월 2일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 사례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여소야대 전국에서 정기승 후보자는 과반을 얻지 못했습니다. 148표에 7표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3당 합당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이틀 후에 대통령실에서 논평을 내놓습니다. 대법원장 인선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서
사법부를 안정시키고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김희수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자마자 청와대가 내놓은 논평은 상상도 못했다. 무책임의 극치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철저하게 배반이다. 분노한다. 이렇게 논평한 것과는 비교되기도 합니다. 부결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 이에 대한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0년 전 그때는 부결된 이틀 뒤에 야권에서 지지하던 이일규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내정했고 다음 날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무수석이 또 들고 나왔습니다. 가는 길이 험해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산이 막히면 길을 열겠다.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면 청와대는 분노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논평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 국민의 뜻 존중한다. 야당도 인정하는 원만한 인사를 내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 헌법재판소의 소장의 공백 사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논평을 내야 되는 것이 30년 전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요일 격하게 반응하고 난 뒤에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습니다. 당시 이틀 뒤에 후임을 냈던 것과 비교가 됩니다. 앞으로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인선 문제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입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가 국회 특히 야당과 대립각만 세우려 든다면 원만한 국정 운영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힘이 있는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곡간을 풀어야 합니다. 협치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청와대의 향후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4개월의 오늘의 결산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능한 정부, 그 결과는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유로부터 지금 인지를 당하고 있다. 경제는 불안한 대통령의 경제관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리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4개월의 정권의 결과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한국당은 이 부분을 보고 우리 원내에서만, 국회에서만 이 문제를 논쟁을 해서 집권당의 잘못을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또 국민이 불안한 이 현실을 국민 속에서 함께 국민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또한 현명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난 9월 9일 날 삼성 코엑스 앞에서 1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토의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많은 대한민국의 도처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그 성원의 열기를 보태주신 것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큰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국민보고대회를 15일 날 오후 1시 반에 대구에서 5시 반, 네, 미안합니다. 네,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한국당이 아니라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는 시장 경제를 통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는 이런 경제 원칙으로 줄기차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입장에서 함께하는 이 대고 5시 반 대회를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지난번 도와주신 것처럼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장 후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장 후보는 특히 대법원의 수장의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정신에 따르면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립의 정신에 합당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입법과 행정은 집권 측에서 장악을 했고 이제 사법부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일치, 삼권 지배의 구조가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장 후보는 정치적인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국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권의 속성과 이 정권의 코드와 그대로 일치하는 정권에 그대로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임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정치적인 사건, 정치적인 소송 이런 것들의 판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만은 정권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사람 그런 분이 맞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의 코드와 사법의 정치화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 정부에서 각 부처, 각 기관별로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안보부서인 국방부의 군적폐위원회 구성이 출발부터 구성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 7분 중에 4분이 좌편향 인사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전직 민주당 의원님 천안함 폭진 사건 때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라는 발언으로 파동을 일으키셨던 그분이 한 분이고 그분의 또 보좌관 출신 전 전국연합 인권위 부장 출신의 인사 그리고 정보화 전문가라고 추천된 분은 이분은 당 사이버 안보특위위원장 출신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군내 동성애를 옹호했던 그런 인사까지 7명 중에 4분이 좌편향 인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 보지 않아도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좌편향 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 좌편향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이런 작업이 진행된다 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니까 외부 위원 7인이 다른 위원들이랑 섞여 있는 구조가 아니고 외부 위원 7인이 과제를 선정하면 내부 위원들이 그걸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외부 위원 7인이 다 발제하고 끌고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4명이나 좌편향 인사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지켜볼 겁니다.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심각히 지켜볼 것이고 또 아울러서 외부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헌법에 보장하고 있지 않은 조사권 같은 것을 가지고 마구 국정을 유린하는 그런 현상은 없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살펴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정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방부는 사드 임시 배치부다. 지금까지 한 것이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오락가락한다. 아직도 임시라는 글자를 집어넣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 제가 평가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소신성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는 사드 재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론의 소리를
본인이 인용했다라는 말로 전술핵 재배치를 본인이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슬쩍 바꾸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전술핵 재반입 주장이 마치 무지의 소신인 것처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발언을 했더랬습니다. 이렇게 180도 정말 달라진 발언을 하는 국방장관을 보면서 저분한테 우리 안보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청와대의 눈치만 하고 눈치만 보고 그 눈치에 휘둘리는 이런 국방장관이 우리 국민의 안보, 국가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국방장관은 소신이 있어야 되는 자입니다. 저희들이 인사검증 때부터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 저희들이 제대로 하나 그래도 사성 장군 출신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제부로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 적폐청산위원회 똑바로 구성해야 할 것이고 국방장관 저희들 당 소속 의원님들 사이에서 해임 건의안 바로 내야 될 아주 우선되는 그런 장관이다라는 얘기들이 마구 분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맥케인 군사위원장이 한국 정부에서 전술의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논의할 때가 우리 의회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맥케인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도 좀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만희 의원. 우리 총리님한테 듣고 싶었던 답변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던졌던 그 질문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많은 북핵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고 예측을 하고 심지어는 키신저와 같은 노련한 외교관도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계룡대를 방문하셔가지고 질의를 한국군 지휘부 우리 군 지휘부한테 던졌던 질문 내용이다. 뭐냐면은 북한의 지금 ICBM 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대로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상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쉽게 말하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경우가 생겼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질문을 총리님한테 물었던 겁니다. 총리님 답변은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반문한 것들은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과연 월남 정부의 동의를 받고 철수했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맨손의 대한민국이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있을 수 있는 결코 바라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우리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또 국민의 안위를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총리님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전술핵 재배치의 검토나 아니면 자체 핵무장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박성진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새 정부 들어서 인사를 보면서 점입 가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야당의 부적격 의견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조차도 부적격한 후보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할 인재풀이 이렇게 협소한 건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4달이 넘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요구하는 현안 과제들 너무 많습니다. 국내외 여건 엄중한 시기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새 정부 구성이 이렇게 지연되는 거 야당 의원으로서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자성해보고 뭔가 제대로 현상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사 문제 바로 민심을 바로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심에 맞는 인사. 지난 우리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 조기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민심, 지금 민심 똑같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심은 생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처한 현안 문제 너무나 많습니다. 민심은 현안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정부를 원합니다. 지금의 여당, 이제 야당이 아닙니다. 지금 집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들로 제대로 된 정부 구성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제 대정부 질문 통해서도 나왔지만 책임 총리제의 필요성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동안에 오랫동안 거쳐서 직업 공무원제 잘 잡고 있습니다. 이 부적격한 후보자 외에 잘 준비된 직업 공무원제를 통해서 잘 준비된 후보들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현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총리제, 직업 공무원제를 통해서 잘 만들어진 후보들 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인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부실 또 코드 집착, 독선 인사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보 무능의 대명사가 된 청와대 안보라인, 또 코드 보훈 인사 일색의 행정부, 이제는 그것을 넘어 사법부까지 특정 정치적 이념 인사로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편향된 코드 인사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또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은 아무런 자격 검증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뭐하고 있는 분이십니까? 책임 총리 운운했던 분이 이제 이러한 인사 참사, 인사 난맥의 와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했다는 얘기를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 해임을 건의했다는 이런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저나 국민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권은 전임 정권의 인사를 수첩 인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정작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 제청을 누가 어떻게 추천하고 또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또 그런 시스템이나 있기나 한 건지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대탕평 인사는 고사하고 또 시스템 인사는 고사하고 인사 추천 실명제, 5대 비리 원천 배제 같은 정말 겸허한 자세로 대통령이 국민께 인사 시스템을 점검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인사 참사를 겪으면서도 저는 그 어떠한 반성이나 겸허한 자세는커녕 갈수록 국회와 야당 탓을 하면서 도저히 청와대와 여당 대표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극언을 하고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협치가 되겠습니까? 또 이 정권의 독주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여당부터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총체적 인사 난국을 초래할 정치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통령께 상황의 심각성을 직언하는 여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인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운 라인업으로 교체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이상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명수 후보자는 안 됩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이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성을 제기합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들이 동성애 반대 금지법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 형법 폐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또 공정성을 가져야 될 이 대법원장이 저는 사법부 독립이 전례 없이 훼손되고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의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흘 전 11일 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비슷한 어제 국회가 박성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당마저 이렇게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례는 저는 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장관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저는 엄중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처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것을 참고용 의견으로 치부하고 상권 분립화에 있는 이 국회의 기능 또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장관의 임명 강행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 청문회 인사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또한 보고 있습니다. 출범 4개월이 넘도록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이 정부의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인사 무능의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능 공약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홀로 코드 인사는 결국 본인이 하는 것만이 뭐든지 옳다고 판단하는 독선적 영웅 의식에서 기초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제 지지율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또 오만에서 취한데서 벗어나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나홀로 달리는 이 독주의 근본적 원인이 있는 이 인사난맥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은 이러한 국회의 표결로서 결정난 헌재 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도 각종 논평을 보면 국회 모독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히 대통령이 인사를 했는데 국회가 반기를 들을 수 있느냐, 이러한 식의 저는 반의회주의적 행태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는 성도착적 의식을 갖고 또 야당과 언론은 물론이고 또 여당 여성계와 또 현직 장관까지 경질을 요구하는 일개 행정관을 아직도 곁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왕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이런 인사의 난맥상에 대해서